안녕하십니까. 2025년 2월 4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조금 전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왔는데요. 전부 다 무죄가 됐습니다. 1심에서 뭐 징역 3년 뭐 이런 걸 선고받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, 황운하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 의원, 당시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죠.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. 서울고법 형사 2부 설범식 재판장이 이제 판결을 했는데, 글쎄요. 당혹스러운 결과죠. 근데 왜 무죄냐, 이제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. 아직 뭐 판결문이 다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고 이런 건 없고, 그냥 판결을 들은 기자들이 지금 그냥 써놓은 내용, 요런 정도 가지고 판단을 하면, 야, 이렇다고 이걸 무죄를 내릴 수가 있는 거야?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런 겁니다. 조선일보를 보면 그 판결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.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, 그러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1심이죠.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. 이런 이제 얘기죠. 자, 그리고 이제 다른 뭐 뉴스원, 뉴시스 뭐 이런 이제 다른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이 사건이 1심과 2심이 이렇게 명백하게 갈리게 된 핵심 증거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. 송철호 선거 캠프의 전신. 여기에 공업탁기획위원회라는 데가 있었는데, 여기에 윤모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이 있는데, 이 사람이 법정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. 이 사람이 얘기한 법정 증언의 요지는 송철호 전 시장이 김기현 의원 관련 비위 자료를 들고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만났고, 이후에 송 전 시장이 소통이 잘 됐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. 요게 이제 핵심 증언이라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걸 놓고 1심에서는 이 사람의 전반적인 취지를 볼 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증언이다.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징역형을 한 거고요. 2심, 이번에 무죄가 나온 2심은 청탁에 관한 진술이 구체성이 없이 추상적으로 이루어졌다. 뭐 이런 뜻입니다. 송철호가 황운하를 만난 뒤에 이야기가 잘 됐다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송철호의 행동에 대한 이 윤모 정책위원장의 주관적 해석이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. 이런 거거든요. 소통이 잘 됐다는 게 왜 주관적 해석이죠? 송철호의 워딩이죠, 워딩. 다만 그 소통의 내용이 뭐냐, 이게 중요한 거죠. 그런데도 이걸 2심은 주관적 해석이라고 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거 뭐 2심이 그렇다니까 모르겠습니다. 앞으로 이제 판결문이 다 나와 보면 구체적으로 정말 2심 판사가 뭘 어떻게 잘못 판단한 것인지 하는 부분이 이제 드러날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정말 2심 판사가 이 정도면 뭐 판단을 잘했네 라고 할 수도 있죠. 저희가 판결문을 다 지금 보지 않은 상태에서 뭐 몇몇 기사만 보고서 판단하기는 좀 섣부른 감이 있지만, 그동안 저희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 부분에 관해서 그 여러 가지 증거들,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, 뭐 이런 것들을 그 지금 평론을 해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결과다 하는 거는 분명하다. 우선 이런 거 있죠. 우선 울산시장에 나오려고 하는 송철호라는 사람이 왜 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만났느냐. 그거부터가 의심스러운 거 아닌가요? 왜 만나냐. 더군다나 김기현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의 비위라는 것을 들고 왜 그걸 찾아가서 만나. 수사청탁 아닙니까? 수사청탁. 수사를 청탁하기 위해서 만난 거. 더군다나 그렇게 끝나고 나서 소통이 잘 됐다 얘기하는 거는 울산시장,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경찰청장
하고 소통이 잘 된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? 수사겠죠, 수사. 이거를 송철호라는 사람이 자기 그 캠프에 있는 사람한테 시시콜콜하게 야, 내가 이렇게 수사를 청탁했고 그저 황운하가 이렇게 해주기로 했어. 이렇게 얘기 안 하죠, 보통의 경우. 이렇게 소통이 잘 됐다 그러는 거는 청탁이 성공했다는 뜻이다. 그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뭐 울산시장 후보가 그 지역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장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부적절한 겁니다. 그런데 그걸 추상적이다, 주관적 해석이다,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, 그 다음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, 그 수첩에도 보면 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. 그러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가 더군다나 임종석 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한테 전해라, 이제 미안해서 다시 출마라고 하지도 못하겠다, 뭐 이런 내용까지 거기 다 있습니다. 출마를 종용했다는 거.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뭐 거의 6개 내지 7개의 비서관실에서 송철호를 집중 지원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하명수사 의혹이죠. 이 하명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. 이런 거 다 무시된 건가요? 그런 게 다 어디 갔느냐 하는 부분. 물론 이게 앞으로 이제 판결문을 읽어보면, 이제 판결문이 이제 뭐 대략 한 뭐 일주일쯤 있으면 아마 국회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될 텐데, 읽어보면 납득이 될지 아니면 납득이 되지 않을지 그 부분이 의문이다. 저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만난 시점, 만난 내용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. 더군다나 그때 경쟁하려고 했던 임동호 최고위원이라는 사람 증언 다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사람들 거 다 무시한다고요. 당에서도 송철호로 정리를 해줬고, 그 다음에 본선에 가서는 김기현 울산시장 현직이었습니다. 그 사람을 제껴라, 이런 식으로 경찰한테 하명 수사를 시키고, 그 다음에 김기현 후보가 공천을 받는 그날인가요? 그날에 바로 울산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, 이게 우연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? 이런 부분이 다 무시되고 무죄가 될 수 있는 겁니까?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이다. 뿐만 아니고 이 수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 초에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,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검찰이 학살 인사 이렇게 돼 있죠. 이 학살 인사의 대상이 됐던 곳이 바로 울산시장 선거공작 수사팀이었습니다. 왜 이게 학살 인사의 대상이 돼야 되죠? 수사를 한참 진행 중인 수사팀이 왜 해체돼야 되는 거죠? 그만큼 이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집권 측의 오더가 내려갔다고 봐야 되는 게 정상이죠. 해체했거든요. 그것도 상당한 정황입니다. 해체하다 보니까 수사 핵심 요원들이 다 해체되고 내일 모레 전부 인사이동 될 판입니다. 그러니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긴급하게 지시를 내려서, 야, 빨리 기소하고, 일단 기소하고 털자. 그래서 그해 1월 말에 9명인가를 무더기로 기소해버렸습니다.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. 수사를 중간에 방해했던 거죠. 어찌 보면 이제 2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수사가 완벽하지 못했다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수사팀을 법무부에서 해체했기 때문에 더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, 이 수사를. 그러니까 서둘러서 기소를 해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수사가 조금 틈이 생길 수도 있겠다,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, 그래도 기본적인 상황을 보면 선거 공작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이는데,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이 진실은 선거 공작이다 이렇게 봅니다. 보지만
뭐 2심에서 무죄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3심에서 바로 잡힐 것인가? 3심은 법률심이거든요. 법률심이면 법률 적용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. 근데 이 경우에는 뭐 그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봅니다.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증언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문제거든요. 사실관계는 다 2심까지 다 1심, 2심이 사실관계는 거의 똑같습니다. 그런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1심과 2심이 다르게 해서 1심은 징역 3년, 2심은 무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법의 이 판단, 법리 오해 뭐 이런 부분을 따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. 뭐 제가 거기까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따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. 아무리 법률심이지만 이거는 그냥 뭐 판단의 문제인데 이 판단의 문제를 이렇게 뒤집어도 되는가. 주변 정황이 다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한번 좀 봐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대법원에서는 이제 뭐 오늘 2심 판결 났으니까 뭐 빨리 하면 뭐 몇 개월 내에 나올 수 있는 거겠죠. 뭐 이거야 뭐 관련은 없지만 그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 재판 지금 5년 끌었습니다. 1, 2심. 그때 뭐 벌써 다 임기 마치고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다음 임기를 시작한 판인데 참 안타깝다. 자 그러나 이런 부분의 진실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저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동안 평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과연 2심 무죄라는 것이 맞는 판단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심이 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이제 판결문 전체적으로 다 나오면 한번 보고 또 한번 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에서도 그 이런 2심이 유지될지 그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